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22일 하이딥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하이딥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흐름과 투자의 포인트들을 어떤 곳에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24년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이 흐름이 어떤 쪽으로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쪽이 아마 좀 메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딥의 예상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말뜻은 결국에 매출이 어떻게 나올 예정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딥의 실적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 동안 봤었을 때 좀 작년 2분기부터 실적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죠. 왜냐면 매출액도 계속해서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지 못했다라고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 자,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21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6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뭐 적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온 것 자체가 좋지 못하지만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했고 영업 이익 적자 폭도 거의 절반 이상 줄였기 때문에 아마 2분기나 하반기 정도 되었을 때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하이딥의 개선 포인트라고 부분은 이제 하이딥이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매출이 발생이 되고 양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러스 이쪽 부분 매출이랑 그 다음에 모바일용으로 해서 이제 IC 모바일용 IC 그리고 모바일용을 해서 스타일러스 IC 요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딥과 고객사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알고리즘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양산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게 확정된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아직 좀 잘 안 돼서 확인이 되면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제 모바일용 IC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분기부터 이것도 양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모바일용 스타일러시 IC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양산이 진행이 되고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었을 때 매출이 발생되고 적자 폭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4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320억,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타일러스나 모바일용 IC 쪽 부분에 대해서 양산이 시작되고 매출이 발생된다라는 가정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이 32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 발생을 하면서 이 금액보다는 흑자 전환하는 것에 좀 목표를 두고 이제 24년도 발판으로 해서 25년도로
폭발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제 매크로에 대한 변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금리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뭐 대내외적인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 시장에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딥의 매출에 영향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가격을 한번 좀 볼 텐데, 최근 거래량을 보면은 되게 좀 처참한 수준으로 거래가 많지가 않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주까지도 거래량이 터졌지만, 뭐 최근 거래량 보면은 많이 터졌을 때 260만 주밖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평소에는 거의 뭐 한 20만 주, 10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재료나 이슈상이 한번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반등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언젠지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은 요 초록색 선이 241선인데 241선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인데 저점을 높이는지 아닌지는 이제 당장에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우리는 이 저점 구간보다 여기서 저점을 높게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주가가 흘러서 뭐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주가가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이때도 이 저점보다 높여서 반등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바닥까지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닥일 가능성이 경우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을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기서 주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면은 이 초록색 선 241선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한두 번 정도는 저항을 더 받으면서 돌파 시도를 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지 부분을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돌파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봉 11선인데 이 주봉 11선을 지금 오래 기간 동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봉 11선을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주봉이 마감이 되죠. 지금 벌써 주봉을 이때 잠깐 돌파를 했다가 이탈한 지가 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조만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 종가 때 이 주봉 11선을 안착하는지 아니면 또 차주까지 쭉 봐야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추후 영상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